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이제 썸네일에도 배경화면으로 이제 세안도 그림이 올려져 있는데요. 뭐 유명한 그림이죠. 국보로. 얼마 전에 이제 국보로 그 기증이 되면서 또 한번 또 알려졌던,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김정희 선생은 뭐 세안도로도 유명하시지만 그 밖에 그, 그 밖의 분야, 예를 들어 서예 쪽에서는 뭐 추사체라는 아주 새로운 서체를 개발한 그런 학자였고, 무슨 이제 금석학 쪽에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그런 아주 대학자죠. 그러나 이제 김정희 선생의 다양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예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좋은 글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리려는 내용이 아니고 좀 안 알려진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1855년 철종 6년이었습니다. 그해 3월 형조가 철종 임금에게 올린 이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차하실 때 전직 참판 김정희가 자기 아버지 김노경이 원통하다고 호소하면서 호위 밖에서 격쟁하였습니다. 조정의 관리이니까 저희 형조에서는 공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금부로 이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이런 내용의 짤막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해 3월뿐 아니라 같은 해 8월에도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전해인 1854년부터 이듬해인 1856년까지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임금이 행차할 때마다 김정희가 와서 격쟁을 했다는 거죠. 그럼 격쟁이 무엇이냐? 조선시대에 이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임금이 이렇게 행차하는 그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제도를 격쟁이라고 했습니다. 격이 이제 때릴 격, 칠 격이죠. 쟁은 우리 농악기 중에 하나인 이제 징을 뜻하기도 하고 꽹과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꽹과리 또는 이제 징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격쟁이 언제 생겼는지 명확치 않지만 여러분 그 격쟁의 내용을 보면 좀 연상이 되는 것이 있으시죠. 비슷한 제도. 바로 신문고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문고인데 이 신문고를 대체해서 생긴 제도로 봅니다. 격쟁을. 그래서 정확히 언제 생겼다라는 것은 확정이 안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 1560년에서 1658년 고쯤에 어간에 언제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 그때쯤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나 임금이 행차할 때 와서 막 꽹과리 치고 시끄럽게 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격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네 가지다 해서 사건사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냐? 적첩분변, 즉 그 정실 부인과 첩 사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적자와 서자를 가려달라는 문제입니다. 이 적서 문제는 뭐 그리고 서울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죠. 조선 후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정식 혼인을 통하지 않으면 먼저 결혼했어도 사회적으로는 첩으로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식 자녀가 아니면 적자가 아니면 뭐 과거도 응시할 수 없었고 했기 때문에 서자로 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했죠. 그러니까 이걸 가려달라는 소송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건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형육급신이라고 해서 형육은 이제 형벌을 받아서 육은 이제 죽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급신, 자기 몸에 미쳤을 때, 자기가 이제 형벌을 받아 죽게 생겼을 때 이런 때 이제 격쟁을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양첩변별입니다. 양천변별. 그러니까 양인이냐 천인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양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노비무산을 들고 와서 너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니까 우리 집 노비다. 뭐 그런 일이
심심찮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려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 분별. 아버지와 자식을 분별해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예전에는 역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서자와 관련이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날로 좀 뭐 친자와긴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야합해서 어떤 이제 그 여인과, 정식 결혼하지 않는 여인과 관계를 맺고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나중에 그 자식이 찾아와서 자기를 아들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 가지 건이 이제 격쟁의 범위인 사건사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주 지극히 원통할 경우에는 대신 격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손이 조상 위에서, 그러니까 뭐 손자가 할아버지 위에서, 아들이 아버지 위에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 위에서, 동생이 형 위에서, 종이 주인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개 이제 뭐 양반이 본인이 직접 꽹과리를 치거나 하는 것이 좀 품위에 손상된다고 생각하니까 종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반들은. 근데 이제 제가 김정희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주 전직 아주 참판까지 지낸, 지금으로 좀 차관 아닙니까? 차관, 그런 고위급 인사가 징을 직접 쳤다는 게 좀 아주 특이한 경우라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격쟁의 범위인 네 가지 건이 아닌 일로 뭐 예를 들어 빚을 받아달라거나 무슨 뭐가 세금이 원통하다거나 이런 일로 만약에 격쟁을 하면 처벌을 합니다. 처벌 범위도 상당히 셌어요. 장백에, 즉 장형, 골기를 회초리로 때리는 거죠. 큰 회초리로, 태보다는 더 굵은 회초리로. 그게 100대고 유삼천리, 삼천리 밖으로 귀양을 보내는 그런 형벌을 통해서 지나친 격쟁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가 된 김노경, 김정희 이 부자의 뭐가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징을 3년 동안이나 쳤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경은 이제 1766년에 태어나서 1837년에 사망한 인물인데요. 아주 경주 김씨 명문가의 아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김노경의 증조할아버지, 즉 이제 김정희에게는 고조할아버지가 되겠네요. 바로 그 김노경의 증조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냈던 김흥경이었고, 김노경의 할아버지는 영조의 사위였어요. 영조의 부마, 즉 영조의 둘째 딸인 화순옹주와 혼인했던 김한신이라는 인물이 바로 김노경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마에 걸맞는 호칭, 월성위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던 김한신이 바로 김노경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바로 이제 아들은 뭐 김정희였고요. 이 김노경 본인도 뭐 자기 증조부처럼 뭐 정승까지는, 영의정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거의 버금간 아주 고위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승정원의 승지를 지냈고요. 2조 참판을 지냈고 경상감사, 평안감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원부의 장관이었던 대사원까지 역임했던 아주 고위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김노경이 관직에서 활동할 때가 순조, 헌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순조 말에 순조의 아들로 효명세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효명세자는 이제 요절합니다. 일찍 죽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고서 이 효명세자 아들이 바로 이제 헌종이 되죠. 이제 헌종은 순조의 이제 사위가 되는, 사위란다. 손자가 되는데, 이 효명세자가 이 순조 말년에 대리청정을 합니다. 대리청정을 해서, 뭐 그런 일은 많이 있었죠. 영조 때 정조가 대리청정하기도 하고, 태종 때 세종이 대리청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했었는데 이제 일찍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인 헌종이 즉위하고서 아버지도 왕에 준해서 익종이라는 호를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왕으로, 종묘에는 이제 왕으로 또 위패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효명세자가 대리청정할 때 이 김노경이 요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좀 농단했다, 그런 혐의를 받아요. 뭐 아무래도
뭐 순조 때 그 효명세자의 세력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과 반대된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또 헌종에 붙거나 막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나중에 1830년에 삼사가 탄핵을 해요. 효명세자가 죽고 나서 그 효명세자 때 있었던 일 가지고서 삼사가 이 김노경이 정권을 휘둘렀다 해서 탄핵을 하면서 저 멀리 그 전라도 강진의 고금도라는 섬에 위리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배형 중에는 가장 그 심한 형이죠. 섬에 보내면서 또 위리안치는 주변에 가시나무를, 탱자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서 집 둘레를 둘러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만 살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일반적인 귀양형은 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거처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이 위리안치 된 지 3년 만에 석방이 돼요. 1833년에 석방이 돼서 서울로 올라온 뒤에 정치적으로 좀 복권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의금부의 요직인 이제 판의금부사를 지냅니다. 그 뒤에 1837년에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후에 또 문제가 돼요. 조선시대는 이제 뭐 어떤 명분 같은 것들이 얽힌 문제가 있으면 두고두고 이제 다시 거론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죽은 뒤인 3년 뒤인 1840년에 예전에 이제 귀양 갔던 일이 다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관작을 추탈해요. 추탈한다는 건 뭐예요? 뒤에 뺏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았던 관직 그런 걸 다 무효로 하는, 그 일반 그냥 평민으로, 죄인으로 죽은 뒤에 신분이 바뀌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이 1857년에 돼서야 전현직 대신들이 건의해서 다시 신원이 됩니다. 신원은 지금으로 치면 복권된다는 거죠. 원통함을 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작을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그 복구시킨 해가 바로 1857년, 즉 김정희가 격쟁했던 1854년에서 56년 바로 직후 다음 해가 됩니다. 아마 그래서 김정희가 격쟁을 멈췄을 수도 있고요. 또 김정희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정희는 이제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까지 살았던 그런 그 인물인데요. 1836년에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그런 관직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했다면 김정희는 병조 참판을 해요. 그리고 성균관 대사성, 뭐 지금 치면 국립서울대 총장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다가 이제 1840년에 아까 그 아버지인 김노경이 귀양을 갔다고 했죠. 이때 아버지 사건에 함께 연루가 돼서 역시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강진의 고금도에 위리안치가 되고, 김정희는 제주 대정현에 유배가 돼요. 바로 김정희가 유배 갔을 때 남겼던 작품이 저 썸네일에 나오는 바로 세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희 입장에서는 참 세상 인심이 참 그랬겠죠. 아주 잘 나가는 명문가 집안으로서 고위관직을 역임하다가 부자가 계속 대대로 이제 귀양 가고 나니까 그 인심이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게 끊임없는 어떤 그런 뭐랄까 뭐 후원 내지는 지지를 했던, 도와줬던 이상적이라는 이제 자기 문인에게 그려줬던 그림이 바로 이제 세한도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랬다가 그 1848년에 풀려납니다. 제가 좀 약간 뭐 착각을 했네요. 1840년은 이제 아버지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뒤고, 두 번째 거론돼서 관직이 추탈됐던 해가 184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동시에 귀양을 갔던 건 아니고요. 귀양을 갔던 건 아니고, 어쨌든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제 1840년에 그 제주도로 이제 유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848년에 풀려나요. 그러니까 8년이나 제주도에 이제 귀양살이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랬는데 3년 뒤인 또 친구인 이제 권돈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친구인 권돈인의 문제 때문에 다시 유배가 됩니다. 참 기구했던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함경도 북청에 유배가 됩니다. 함경도 북청에.
유배가 돼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2년 만에 1853년에 풀려나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안동김씨 세도 정권이 득세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시는 정계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묘소가 있는 이제 김노경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과천에는 추사박물관도 있고 하죠. 그러다가 1856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풀려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 1853년에 풀려나거든요. 근데 아버지 원통화를 풀어달라고 격쟁했던 게 185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자마자, 그리고 본인은 1856년에 죽었고, 제가 그 격쟁 기사도 1856년까지 나온다고 했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격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 1786년에서 56년이니까 70세. 그러니까 거의 60대 후반 7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임금 행차에서 징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아마 더 이상 1856년까지 이후에 그 격쟁 기사가 안 나오는 것은 건강이 악화돼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희가 죽고 나서 그 이듬해 다행히 이제 아버지의 관직이 회복은 되지만 이미 아들인 이제 김정희는 아버지가 원통함을 푸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직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격쟁을 처리하는 과정의 이제 특징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대체로 이제 격쟁은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을 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이제 글을 올려서 상소, 상언 뭐 그런 형태로 건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김정희 같은 이런 아주 고위 관직을 지낸 전직 관리가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전직 관리가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그래서 또 이 사건도 직접 형조가 처리하지 못해요. 원래 형조에서 직접 문초하고 공초를 받고 하는 경우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정관리는 의금부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범죄 수사도 포도청은 일반 평민들 아니면 좀 관직이 없는 그런 양반 신분까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조정의 관리를 지낸 사람은 바로 의금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의금부로 넘겨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권 자체가 사실은 그 사건사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건이 사실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형육급신이라든가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뒤였으니까. 그래서 사건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외람되게 격쟁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전직 관리였기 때문에 형조에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이제 의금으로 넘겼다. 이런 일을 3년 동안 이제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김정희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다가 결국 이제 70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희와 격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